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융합하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변화의 바람, 현실이 된 예측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긴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코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점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특히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견제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충격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상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오른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시장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진정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바로 그 시점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부, 독이 든 성배를 피하는 법,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이 든 성배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코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래소들이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작은 코인들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이런 코인들은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둘째,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진짜 XRP는 오직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더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거나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타나 선물의 신이라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방송을 할 시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선물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물, 즉 레버리지 투자는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십시오. 소위 김치코인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중소거래소로 유도하는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외 로그인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체 없는 잡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력과 생태계가 검증된 자산으로 옮겨 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3부, 거대한 설계,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에 부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소수의 플랫폼 위로 집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예탁결제원이나 등기소 등이 관리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만든 통합된 부의 바구니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희미해지고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 생활하는 렌탈 경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부의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대다수는 그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평범한 개인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는 요니제네마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자본은 때로는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하며 분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4부, 부의 철학, 진정한 풍요를 찾아서 우리는 왜 부를 갈망할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갑니다. 건강, 젊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처럼 슬픔은 우리 삶에 예정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더 큰 슬픔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금, 사실은 건강 문제나 관계의 아픔과 같은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보십시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살 감기에 며칠 알아누워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두 다리, 두 귀, 두 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 후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결론, 내면에서 시작되는 부.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부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투자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불장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미래의 자신과 마주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먹으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잊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항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융합하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변화의 바람, 현실이 된 예측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긴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코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점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특히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견제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충격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상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오른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시장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진정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바로 그 시점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부, 독이 든 성배를 피하는 법,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이 든 성배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코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래소들이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작은 코인들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이런 코인들은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둘째,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진짜 XRP는 오직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더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거나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타나 선물의 신이라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방송을 할 시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선물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물, 즉 레버리지 투자는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십시오. 소위 김치코인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중소거래소로 유도하는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외 로그인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체 없는 잡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력과 생태계가 검증된 자산으로 옮겨 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3부, 거대한 설계,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에 부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소수의 플랫폼 위로 집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예탁결제원이나 등기소 등이 관리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만든 통합된 부의 바구니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희미해지고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 생활하는 렌탈 경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부의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대다수는 그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평범한 개인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는 요니제네마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자본은 때로는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하며 분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4부, 부의 철학, 진정한 풍요를 찾아서 우리는 왜 부를 갈망할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갑니다. 건강, 젊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처럼 슬픔은 우리 삶에 예정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더 큰 슬픔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금, 사실은 건강 문제나 관계의 아픔과 같은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보십시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살 감기에 며칠 알아누워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두 다리, 두 귀, 두 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 후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결론, 내면에서 시작되는 부.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부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투자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불장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미래의 자신과 마주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먹으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잊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항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융합하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변화의 바람, 현실이 된 예측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긴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코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점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특히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견제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충격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상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오른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시장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진정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바로 그 시점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부, 독이 든 성배를 피하는 법,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이 든 성배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코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래소들이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작은 코인들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이런 코인들은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둘째,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진짜 XRP는 오직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더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거나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타나 선물의 신이라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방송을 할 시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선물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물, 즉 레버리지 투자는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십시오. 소위 김치코인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중소거래소로 유도하는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외 로그인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체 없는 잡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력과 생태계가 검증된 자산으로 옮겨 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3부, 거대한 설계,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에 부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소수의 플랫폼 위로 집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예탁결제원이나 등기소 등이 관리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만든 통합된 부의 바구니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희미해지고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 생활하는 렌탈 경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부의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대다수는 그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평범한 개인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는 요니제네마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자본은 때로는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하며 분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4부, 부의 철학, 진정한 풍요를 찾아서 우리는 왜 부를 갈망할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갑니다. 건강, 젊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처럼 슬픔은 우리 삶의 예정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더 큰 슬픔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금, 사실은 건강 문제나 관계의 아픔과 같은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보십시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살 감기에 며칠 알아누워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두 다리, 두 귀, 두 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 후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결론, 내면에서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부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투자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불장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미래의 자신과 마주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먹으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잊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항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융합하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변화의 바람, 현실이 된 예측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긴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코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점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특히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견제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충격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상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오른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시장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진정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바로 그 시점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부, 독이 든 성배를 피하는 법,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이든 성배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코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래소들이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작은 코인들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이런 코인들은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둘째,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진짜 XRP는 오직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더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거나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타나 선물의 신이라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방송을 할 시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선물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물, 즉 레버리지 투자는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십시오. 소위 김치코인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중소거래소로 유도하는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외 로그인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체 없는 잡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력과 생태계가 검증된 자산으로 옮겨 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3부, 거대한 설계,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의 부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소수의 플랫폼 위로 집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예탁결제원이나 등기소 등이 관리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만든 통합된 부의 바구니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희미해지고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 생활하는 렌탈 경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부의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대다수는 그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평범한 개인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는 요니제네마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자본은 때로는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하며
분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4부, 부의 철학, 진정한 풍요를 찾아서 우리는 왜 부를 갈망할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갑니다. 건강, 젊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처럼 슬픔은 우리 삶의 예정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더 큰 슬픔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금, 사실은 건강 문제나 관계의 아픔과 같은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보십시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살 감기에 며칠 알아누워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두 다리, 두 귀, 두 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 후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결론, 내면에서 시작되는 부.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부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투자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불장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미래의 자신과 마주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먹으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잊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를 항해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자본이 융합하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1부, 변화의 바람, 현실이 된 예측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견해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의 긴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코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전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점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규제기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특히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견제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충격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세상은 새로운 금융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오른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시장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진정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바로 그 시점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부, 독이 든 성배를 피하는 법,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이 든 성배를 피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코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래소들이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불과한 작은 코인들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때 이런 코인들은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입니다. 둘째, 사기를 경계하십시오. 진짜 XRP는 오직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더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거나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타나 선물의 신이라며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방송을 할 시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선물 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물, 즉 레버리지 투자는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순간의 탐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하십시오. 소위 김치코인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중소거래소로 유도하는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형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해외 로그인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불편함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체 없는 잡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력과 생태계가 검증된 자산으로 옮겨 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3부, 거대한 설계,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변화가 그레이트 리셋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전 세계에 부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소수의 플랫폼 위로 집중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예탁결제원이나 등기소 등이 관리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만든 통합된 부의 바구니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은 희미해지고 매달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 생활하는 렌탈 경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즉, 부의 사다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대다수는 그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평범한 개인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는 요니제네마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자본은 때로는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하며 분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4부, 부의 철학, 진정한 풍요를 찾아서 우리는 왜 부를 갈망할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앗아갑니다. 건강, 젊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처럼 슬픔은 우리 삶에 예정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더 큰 슬픔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지금, 사실은 건강 문제나 관계의 아픔과 같은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걸어보십시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살 감기에 며칠 알아누워 보면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두 다리, 두 귀, 두 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 후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결론, 내면에서 시작되는 부.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부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리고 투자와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